나오니까 상관없지? 자, 펜 놓고 두고 붉은 거. 자, 보면 논술 볼 때 글쓰기 시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쓰기 만약에 시험이라면 문창과 애들만 잘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논술은 그냥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라. 뭐라고? 주관식 서술형 시험.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주관식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판결문 쓰는 시험. 판결문. 판결문 쓰니까 A 의견에 대한 장단점, B 의견은 장단점 주고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나는 B가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판사 입장에서 써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헷갈리고, 그럼 말고 비문학 쓰는 작성 시험이야. 자, 국어에서 비문학 많이 읽었지? 그 비문학을 작성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비문학 글 형태로 써주는 거야. 이해됐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논술 시험 보는 순서를 아는 거야. 이게 순서 자체를 이제 가르쳐 줄 건데, 2교시에서. 근데 이 순서를 빼먹으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데, 이걸 빼먹으면 뭐가 감점, 이것 빼먹으면 뭐가 감점, 이것 빼먹으면 뭐가 감점, 이것 빼먹으면 뭐가 감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연습할 때도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지켜. 그러니까 안 지키면 반드시 그 부분에서 구멍이 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순서 가르쳐주면 칼같이 지켜는 거야. 자, 세 번째. 논술 시험을 하는데 채점지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채점지를 만들려면 답안지를 만들어야지. 답안지 근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문제의 구절마다 근거를 만들어.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있어.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빼먹으면 감점을 하는 거야. 채점할 때. 가점이 아니라 그 단어가 없으면 뭐라고? 감점. 감점은 칼같이 없으니까. 가점은 드물게 해. 왜? 나중에 이 점수를 잘 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해됐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시 내가 옛날에 김연아 교생 실습했던 진선여고 선생님 뽑을 때 출제했거든? 출제해서 1000명이 응시했는데 1000명 중에서 5개 빼놓고는, 이게 원래 100점 만점인데 10점 만점 하자고 했거든? 10점이면 다 9, 9, 8, 9, 7, 8, 7 이렇게 하면 하나만 9, 8, 6 있어갖고 그런 것만 찾았더니 5개가 딱 있었어. 그러니까 1000분의 5야. 1000분의 5의 확률로 주관이 개요되지만, 그치? 그럼 이게 1000분의 5면 몇이야? 1%도 안 된다고. 1%도 안 되는 확률로 거의 객관적으로 지점이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논술은 결국은 뭐라고? 득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 필요한 걸 써서 감점을 피하는 거야. 감점을 피해서 남은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감점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핵심 단어를 골라낼 줄 알아요. 이 단어는 꼭 글을 쓰는데 필요하다라는 거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이 핵심 단어가 3번 나오면 유사한 단어로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적을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약간의 가점, 중복성을 표현한 글의 부드러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 득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시를 담는 거야. 예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자, 어떤 애한테 수학 공식을 가르쳤는데 얘가 어떻게 했어? 한 문제를 내고 선생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럼 맞아. 그럼 이해했네 하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담는 거야. 너 생활기록부 해봤지? 그것도 뭘 담아야 돼? 예시를 담아야 돼. 그래야 구체성이 바뀐 거야. 자, 논술 전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누군가가 나한테 기숙사관 안 가고 오면 논술을 배우잖아. 논술 전형이 왜 내신이 똑같아? 내신이 똑같으면 뭐가 달라? 논술 점수에 따라서 당락을 갈라. 근데 논술하고 내신하고 100% 논술도 있고 보통 6대4
논술 60회 40% 내신. 이게 이 내신 안에 40% 안에 국영수 사과가 다 들어가. 모든 과목이. 그지? 그러면 요 40% 안에는 1등급 차이는 총점 1점이나 차점 1점에서 5점 차이가 나. 그러면 이 내신이 1점에서 5점 차이 나지. 그러면 요 60점이 60점. 한 달락만 잘 쓰면 여기서 뭐라고 3등급 차이가 확 메꿔져. 그러니까 논술 자체가 당락을 가르는 거야. 자, 그럴 때 그러면 논술의 점수의 차이. 자, 논술의 점수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느냐. 제일 처음에는 1번은 틀이 생겨야 돼. 아,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사실, 판단, 아니면 정반합이라는 글의 틀 자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글 쓸 줄 아느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틀 안에서 얘가 흐름이 논리적으로 흘렀느냐를 보는 거고, 논리적으로 흘렀느냐를 보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그랬어. 논술은 다른 과목과 과목 비율을 치면, 자, 다른 과목은 수학과에 3년 내내 하지. 이거 6대4야. 5대5로 쳐. 그럼 5대5. 5대5. 여기 이 수학과에 3년 내내 하고, 영어과에 3년 하고, 국어과에 하고, 그지? 5야, 5. 3년치 합쳐서. 논술이 5야. 근데 몇 번 배워? 20번도 안 써, 이놈들이. 20번도, 20번도 안 쓰고 논술 보면서 요거는 3년 한 거를 역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일주일에 한 개만씩 쓰잖아. 아,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쓰는 애들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논술 100%로 예를 들어서 4등급으로 한양대 가고, 예를 들어서 많이 했다고 이렇게 반에서 7등인데 성적만, 그러니까 한양대 법대 가고 고대 법대도 가고, 논술 100% 이런 데 찾으면 좋은 데 있어. 그러니까 논술은 옵션으로 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거든. 뭐라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야. 근데 면접은 이 논술을 하는 글쓰기의 원리가 있는데, 이 면접은 안결이 설반정. 그래서 안건, 그 다음에 뭐라고? 결론. 아, 뭐뭐에 대해서 자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저는 인생에 대해서 안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그럼 이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설명하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서 반론이 되면 이 반론을 꺾어줘야 돼.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론 꺾기. 그 다음에 총정리. 이 말하기하고 논술 구조하고 비슷해. 나중에 가르쳐줘. 자, 그런데 그러면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 되고, 에세이는 미국 대학 할 때 쓰는 거야. 미국 대학 할 때. 걔네들은 뭐라고? 논술을 쓰면서, 소논문을 쓰면서 자기 경험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수필이야, 중수필, 에세이는. 우리는 수필이 아니야. 자기 경험 하나도 안 쓰고 일반적인 얘기를 쓰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문학처럼. 근데 그럼 논설문은 뭐냐? 논리적으로 설득까지 해야 되는데, 니네는 설득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라고. 이게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논술도 3단 논법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해됐어요? 자, 보면, 자, 논술을 잘 써야 된다? 아니요, 잘 쓰는 거 없어. 글 잘 쓰고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막 시험 보면. 해본 거 나왔어요. 그럼 논술 전화 100통 받으면 99통이 선생님이랑 해본 거 나왔어요. 답안이 정해져 있다고. 나오는 소재도 정해져 있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상대평가로 누가 더 그럴듯하게 배우고 잘 오므려서 그 글쓰기 원리에 맞춰서 썼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모르는 것 뿐이야. 자, 다음. 다른 학생들 논술 방법, 논술 학습 방법. 다른 학원 가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논술 글쓰기 딱 기본 과정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칸 하고 뭐 하면서 글 어려운 거 막 이렇게 막 독해시켜. 대치동 가면. 이게 논술이 아니야. 이 기초를 자기가 쓴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자기 생각을 틀 안에 맞추는 걸 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이거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어, 보통.
자, 어쨌든 최소 등급 수능 보지 최소 등급 문과는 큰 영향 안 주는데 이과는 최소 등급 맞추면 무조건 붙는 경우가 많아. 그다음 내신 등급 극복 내가 그랬지 1점에서 5점 차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게 한 줄 차이야 한 줄. 한 줄 두 줄 차이. 자 논술은 주관적이다 아니라고 했지 내가. 어? 지극히 객관적인 걸 거야 아마 시험 볼 때는. 주관하고 객관으로 쳤을 때 자 그러면 애들이 그래. 아 쌤 제 생각이 없는데요. 아니 너 배운 거 있잖아 이걸로 써야 되니까. 윤리와 사상에 배우고 사회문에서 배운 예시 갖다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된다 하고 예를 들면 이걸 끌어왔지. 이 객관을 선택했지. 이 네 논리야 이게 이 주관이야. 이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드는 거 다 쓰는데 그제? 그러면 이것도 사실이고 이 근거도 사실이거든 팩트거든. 근데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연결하는 건 네 의견이야. 예시를 선택하는 게 네 의견이라고. 그러니까 이 의견이 선택된 팩트 근거로 된 팩트들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주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거를 잘 대고 있는가. 일관되게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쭉 써나가고 있는가. 이 정도만 해도 근거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내가 말해주는 자 내가 말해주는 이 논술이라는 한 장으로 치면 니네 생각하고 다른 너희들이 버려야 한 고정관념이 뭐냐. 고정관념이 뭐냐. 논술이 있잖아. 주관적으로 뭘 생각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객관적으로 비문학, 객관적인 비문학. 요점 정리 잘하고 요점 정리 잘해서 글쓰기 순서에 따라서 주관식 서술형 비문학 글 주관식 답 정해져 있지. 안 바뀌지. 비문학 답안지 길게 쓰라고. 틀에 거쳐서.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독창적인 생각 없어. 20년 하면서도. 낼 수 없는 거 나와. 왜 그러냐면 이 비문학 하면서 독창적인 게 안 나오는 이유는 자 실질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을 때 실질적 평등을 더 보장할 수 있는가. 법의 삼각형이 있을 때 정의와 법의 정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했을 때 이 법이 행복을 위해서 한목적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몇하고? A 대 B 몇 대 몇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엄청나게 쓰기가 되거나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야. 다만 왜 어렵냐면 여기에 써야 되는 내용들 있지. 이 내용들이 기본 원리야. 뭐라고? 요거에는 유사한 단어들 이걸 못 치면 나중에 기본 원리가 돼.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개인과 사회는 어때야 되는가? 기본 개념 사회에서 다루는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공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다뤄본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 기능론하고 갈등론 다뤘지? 사회문화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기능론도 볼 수 있고 갈등론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써줘. 그런 다음에 이걸 기능론도 갈등론 요소가 몇 대 몇이니까 이걸 기능론 중심으로 해서 갈등론을 취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쓰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기능론 다 알고 있고 갈등론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짬뽕해서 쓰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어떤 이유로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주면서. 자, 그래서 1페이지짜리지? 질문은 뭐 있냐? 1페이지에서 없냐? 자, 그럼 하나